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인 오늘까지도 행복한 뉴스가 아닌 미국 전현직 두 대통령에 대한 기소안 건 두 가지와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반응들을 각각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임기 끝나고 지금까지 기밀 문서를 부당하게 보관 처리한 데 대한 특검의 판결과 그리고 다음으로는 콜로라도주가 트럼프에 대한 투표권 박탈에 대한 기소에 대해 트럼프가 연방대법원에 항소한 안건입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기밀 문서를 부당하게 보관한 것에 대한 특검의 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2일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기밀 문서를 잘못 처리했다는 혐의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감독하도록 로버트 허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허 특검은 지난해부터 바이든의 기밀 문서 부적절한 보관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여기서 로버트 허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로버트 허는 뉴욕에서 태어났고 양친 모두 한국인인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미국 문학을 공부했고 케임브리지 대학교 킹스칼리지에서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스탠포드 로스쿨에 다녔으며 그는 2001년에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후 로버트 허는 법무부 형사부를 담당하는 법무부 차관보였습니다. 2017년 11월 1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차기 메릴랜드 지방검사로 지명됐고 2018년 4월 9일 취임했습니다. 이번 로버트 허의 보고서에서 그는 바이든을 기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히며 범죄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로버트 허는 보고서에 바이든은 겸손하고 동정심 많고 기억력이 나쁜 노인이라고 적었습니다. 로버트 허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문서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트럼프에 대해 계류 중인 형사 혐의를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지만 트럼프 사건과 바이든 사건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반환하고 기소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받은 후에도 그는 그 반대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개월 동안 문서 반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고 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보고서는 바이든은 전폭적으로 협력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강력하다고 전했습니다. 기밀 표시가 있는 문서는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가 끝난 뒤 사용했던 펜실베니아 대학교 사무실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해당 문서는 2022년 11월에 사무실을 정리하는 공무원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두 번째로 바이든의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에 있는 차고와 지하 사무실에서 기밀 문서 은닉물이 발견되어 대중에게 공개되고 FBI 요원들이 자료를 회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자료 부당 처리를 조사한 특검은 바이든이 기밀 문서를 의도적으로 보관했지만 대통령을 기소하지는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그의 사건을 결론지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서 처리 불기소 판결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판결에 반발하였습니다. 먼저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은 특검이 이중잣대를 갖고 판결하였다고 비난하며 격분해하였습니다. 갈랜드는 2022년 11월 18일 트럼프가 말하라고 해서 기밀 기록을 부적절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특별 변호사로 전 법무부 잭 스미스를 임명했습니다. 스미스가 트럼프를 조사하도록 임명되었을 때 갈랜드와 법무부 고위 관리들은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기록 취급 부주의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사무실에서 기밀 기록이 발견된 사실은 1월까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스미스의 수사 중 37개 중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혐의에는 국방정보 고의적 보유, 사법방해 음모와 그리고 허위 진술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재판은 2024년 5월 20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로버트 허 특검의 언어 사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지명자였던 특검이 당파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바이든의 나이를 2024년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았다고 비난하였습니다. 특검의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두려움을 증폭시켰고 그를 약자로 몰아가려는 공화당을 부채질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목요일 밤에 진행된 그의 막바지 기자회견에 등장했을 때 몇 달 동안 민주당을 그토록 긴장하게 만든 똑같은 유형의 말실수를 또다시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이집트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를 멕시코 대통령이라고 잘못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콜로라도주가 기소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투표 기각 사건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2024년 2월 8일 목요일 콜로라도주가 기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콜로라도 투표 기각에 대한 기소에 대해 구두 변론을 듣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 앤더슨 사건은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 사당을 습격하도록 군중을 선동하여 반란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헌법상 부적격이 되는지 그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표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는데 트럼프 법무팀은 이 결정을 반민주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목요일 2021년 1월 6일 국회의 사당 공격을 둘러싼 트럼프의 행동으로 인해 콜로라도 투표에서 트럼프를 제거하려는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은 트럼프가 수정헌법 14조의 반란 조항에 따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등법원의 결정은 트럼프를 2024년 투표에서 제외하기 위한 소송이 계류 중인 다른 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콜로라도의 3월 5일 예비선거 이전에 트럼프를 투표용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다면 주에서는 그에 대한 표가 집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트럼프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로 보였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 14조의 추진으로 두 주장이 전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도 재판관 엘레나 케이건은 각 주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를 금지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다음 임기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면서 직면하는 많은 법적 사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안건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의 의견을 종합해보았습니다. CNN 분석가 반 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투표 사건과 기타 법적 싸움을 놓고 대법원 및 기타 연방기관과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스는 목요일 CNN에서 나는 트럼프가 우리 시스템으로 치킨 게임을 할 때 시스템이 계속해서 뒤로 구부러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치킨 게임을 하고 있고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기관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콜로라도의 2024년 출마할 투표 자격에 대한 블록버스터 도전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 판사의 질문은 콜로라도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트럼프를 다시 투표에 참여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법적 싸움과 캠페인을 저글링합니다. 이에 반해 폭스뉴스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습니다. 목요일 도널드 트럼프가 2024년 콜로라도 투표에서 물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들은 대법관들은 전직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보였다고 폭스뉴스 법률 특파원 셰넌 브림이 말했습니다. 케이건 판사는 한 주가 대통령이 될 사람을 국가 전체를 대신하여 결정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로버츠 판사는 법원이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일부 주에서는 이를 투표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쫓아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잭슨 판사는 수정헌법 14조 사망에 모호함이 없다는 변호사 제이선 머리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지명자인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와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트럼프가 투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 중 일부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대통령직이 헌법 조항에 포함되는지 계속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소수의 주만이 미국 대통령을 결정할 경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콜로라도주 기소에 대해 펄 브림은 이 결정에 대한 비공개 외의 투표를 며칠 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결정은 며칠 또는 몇 달 안에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정이 나오는 대로 저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